반갑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있을 법한 시집서점 그중 하나 위트앤시니컬에서 인사드립니다. 시인 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출판사 대표님이십니다. 네, 대표님이신데요. 일단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이 목소리를 딱 깔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진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초대 손님 이따 출판사의 김현우 대표님이십니다. 일단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이따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이따라는 출판 그룹이 본래는 프로젝트 그룹처럼 젊은 출판 노동자분들이 출판과 관련된 일들을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이 됐는데 그게 번역이었어요? 처음에 뜻을 모아서 모였던 친구들이 번역가의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이랑 편집자, 그다음에 디자이너, 마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일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아니 외국에서는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식으로 모두가 다 한 구절씩 읊을 수 있는 저희의 윤동주, 김소월 같은 느낌의 그런 시인들이건, 아니면 그 사람을 분기점으로 어떤 문화적 현상이 생겼다거나 사건처럼 다뤄지는 시인들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소화되지 않는 건 왜지? 번역이 되고 났을 때와는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아주 느슨한 믿음도 있고, 멋있다. 네. 누군가는 또 귀하게 읽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 번역해서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발굴해서 해보자. 이따라는 이름이 그냥 듣기에는 이의 시옷 받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의 디귿 받침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송금할 때 있다 이렇게 쓰면은 잘못된 표기라고 네. 물음표가 찍히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이름이 만족스러우신지. 곱다, 이제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고어에서 이제 길어와서 이제 출판사 이름을 정했죠. 좋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못해가지고 이따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안 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보 같은 데는 저희 출판사를 검색하면 저희 책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저는 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본엔 안 적어놨는데 네. 스피드 퀴즈가 있어요. 아, 그래요? 큰일 되게 났네. 읽다가 화가 난 시집이 있다. 없습니다. 오. 시를 읽다가 울어본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시를 써본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연애 사업에 시를 써먹어본 적이 있다. 없습니다. 이 사람 진심인데? 안녕 PD님 시 써보셨어요? 네. 그렇구나. 다 한 번씩 써보는 건가? 좀 맛없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있지만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시도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시를 읽다가 울어본 적이 있다. 어떤 시인지 혹시 얘기해 주시죠? 예, 그건 말할 수 없죠. 네, 그럼요. 그거는 말할 수 없죠. 연애 편지를 안 쓰진 않죠. 그렇죠. 네. 시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편견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는데요. 제가 시를 썼는데 당사자가 그걸 못 알아듣고 이 의미를 제가 다시 해설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만큼 맞네. 왜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럼 인용은? 인용도 하지 않죠. 나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건 내 언어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선언을, 제가 철학 공부한 사람인데 그거를 철학의 언어가 아니고 또 시의 언어로 노래 가사로 이런 걸로 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김현우에게 시 읽기란? 말하면 좀 너무 과할 수 있겠지만 한계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같은 것처럼 우리가 다 신체는 갖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야, 이걸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해내서
내가 보지 못한 그런 정경, 뭐 정서 이런 거를 막 보여줘? 이런 게 되게 경이롭거나 음. 감동적일 때가 있죠. 그럼 그 쾌감을 느끼게 된 구체적인 시가 있어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학부 때 황현산 쌤 수업을 음. 듣게 됐는데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문학 선생님과 같은 식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계속 창밖을 보시고 창밖에 아무 풍경도 없었거든요. 근데 창밖을 보시고 먼 곳을 응시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되게 자주 하셨는데 날마다 시를 정해서 낭독을 시키셨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쭉 끝까지 다 읽기 시킨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키시기도 하고 한 다음에 시를 소리내서 잘 읽으면 시는 다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를 볼 때 내가 어디서 호흡을 주고 어떻게 읽으면 내 나름의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던 것 같고 성적이 좋아서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겠지만 중간고사가 남의 금산에 대한 자기 비평을 쓰는 게 자기 해석을 쓰는 게 과제였는데 저는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하고 뭐 너무 자기 완결성이 있어. 이거 너무 훌륭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쓰고 나온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했던 얘기나 얘기랑. 아니면 이제 소위 남해근상 같은 경우는 비평이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하는 얘기나 그래서 이거 뭐야?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선생님이 성적을 되게 잘 주셨죠. 잘 주셨는데 그때 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기분. 아, 내가 내 스스로 말이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끝까지 얘기해보면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를 성인이 되고 거의 처음 들은 느낌? 와, 네, 이거 같았어요. 멋있네. 네. 나왔다. 괜찮네. 인간 김현웅한테 시 읽기가 정말 쓸모가 있나? 저는 되게 독특한 감각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한국어로 쓰여져 있고 출판이 된 시인데 내가 보고 모르겠다. 어렵다. 이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 기본적으로는 겸손해지거나 너는 아직도 모른다라는 확인을 하게 만들어주는 장르죠, 시가. 그런 의미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퉁쳐버린 그 단어 안에 여러 층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제일 난감해하는 게 개연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에 대한 얼마나 대단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건지를 맞아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뭐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럼 시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유희경의 시를 읽었어. 네. 근데 이게 당장 음, 딱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 시를? 둬야죠. 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쉽게 하는 착각인데 제가 맛있다고 말하는 것과 유희경 시인께서 맛있다고 말하는 것의 강도와 경험과 기억과 이런 거 전부 다른데 대강 비슷하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있겠다고 내가 느끼는 감각처럼 너도 느끼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서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타자나 세계에 대한 자기 이해로 사는 거지 타자를 이렇게 그대로 수용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 시도 어려우면 어려운 말이 있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번역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도 있고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역시의 매력은 뭐? 시는 아마 이게 거의 뭐 황현산 선생님 문장일 것 같은데요. 그 결단의 흔적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단하는 건데 번역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작품을 한국어로 한 번 더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번역가는 한 번 결단한 것을
한 번 더 결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선택을 보는 일, 그 과정에서 오는 걸 보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죽음의 엘레지가 시가 너무 좋고 뭐 어디를 펴도 다 좋은 시들인데 이거는 최승전 선생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 저희가 이제 출판사 자리 잡는데 죽음의 엘레지 독자분들이 되게 아껴주셔서 이렇게 힘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쓱 미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죽음이랑 엘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시에서 찾거나 좋아하는 그런 정서를 되게 대표하는 것들을 잘 뽑아 놓은 것 같고 빈센트 밀레이는 미국 시인이고 그리고 페미니스트고 그다음에 잘 살았다고 읽기 무난해요. 네. 이따에서 나오는 그 많은 번역 시집들 중에서 번역 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시를 접근하고 싶은데 하필 외국 시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빈센트 밀레이의 시를 추천드립니다. 위트 앤 시니컬 초대석의 본심, 어쩌면 흑심이죠. 그 시읽기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장르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도 좋아한다고 할 수는 영혼과 영원과 하루. 예. 영화는 시. 영혼과 하루. 하루. 사람들이 영화에는 시보다 훨씬 관대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씬이 계속 펼쳐져도 뭐야 하면서 그냥 보고 있잖아요. 영화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억이 사실상 우리를 우리로 만들고 우리이게끔 해주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들의 근간은 행복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사건들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런 느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시적입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시적이다.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해도 시적이에요. 주인공이 시인입니다. 주인공이 시인이고 네. 이 시인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이를 많이 들어서 되게 노쇠한 시인이 되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시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인생 말미에 회고를 해보는데 부인이 자기 인생에 되게 소중했던 어느 날에 그에게 썼던 편지를 이제 자신의 딸에게 전달해주면서 그 회고하면서 시간을 넘나드는 이야기, 일종의 작은 귀여운 판타지를 담은 영화인데 존 윅 씨가 봐야겠네. 존 윅. 그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 그 기억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난 지금 죽고 싶지만 살아야 돼. 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산인 정복자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갈구하는 게 영원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음악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음악이 계속 변주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선율이 계속 반복돼요. 영화 전체에. 영화의 주제와도 아주 잘 맞고 왓챠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따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겸 사활을 걸고 하는 프로젝트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서평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모두가 읽었지만 대중 판매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희가 만든 좋은 책을 알고 있고 그거에 견주어서 우리도 마음대로 애쓰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서평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서평지 이름은 교차고요. 교차. 네, 교차고. 교차를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밑에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교차를 후원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릴 거니까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우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분들 모신다고요, 저희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재미없었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